오늘은 격암유록의 말중운 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항팔계를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 즉 문항팔계의 디테일을 다룬 부분입니다. 격암유록은 정감록이라는 책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정감록은 조선시대에 나온 예언서이고 격암유록은 정감록의 내용을 후세에 보충하거나 가공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사실 격암유록을 특정 종교에 의해서 완전히 날조된 위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격암유록을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격암유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격암유록의 일부분은 특정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겠지만 핵심적인 사상은 만고불변의 진리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생명창조의 원리인 문왕팔계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격암유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서인데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과 정해진 부분들이 결합된 형태의 여러 개의 시나리오들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멀티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확정된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격암유록의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지 않고 결국 문왕팔계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은 대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 내용 중 일부는 일부러 미래에 대한 예언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 원칙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감추려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격암유록 말중운 편의 일부분으로 제가 문왕팔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부분인데 너무 많아서 오늘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일부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에서 앞으로 약 100여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심지어 노벨상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제 손에 장이라도 찢을 수 있는데 물론 그때가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뭔 말인들 제가 격암유록 말중운 편의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한 단락 한 단락이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서 여기서 그것들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템포가 처질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그때그때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출간 예정인 책에는 전체 내용을 다 실을 예정인데 생명창조의 공식이 문항팔계란 사실은 이미 책으로 나왔고 이 영상의 댓글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생명 발생의 좌표축과 팔계 변요의 통신 전략이라는 출간 예정인 책에서 실을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책 팔기 위한 홍보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낸 책들 중 한글로 된 다른 언어로 된 건 아직 나온 바 없으니까 한글로 된 전자책은 비매품으로 무료이고 이건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책 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본격적으로 격암유록 말중운 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무소불통 수승화강이 군사와 흉질에 다 통한다고 하였는데 수승화강은 결국 에너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면 다 수승화강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흉질은 대표적으로 암과 치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군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짧은 단기전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전쟁에서는 역시 수승화강의 원리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와 관련해서 격암유록의 핵심 개념인 궁궁을을 전전을 보면 궁궁의 경우 divide and conquer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을의 경우 부대를 나눌 때 각각 움직이는 경로와 목표를 달리하는 양동작전, 그리고 전전의 경우 1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1000부장, 만부장이 되는 몽골군의 조직체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승화강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군사 방면에 적용된 예들과 원칙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 이건 너무나 방대한 분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맞서 싸워야 할 내 앞의 적은 암과 치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다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인류 전쟁사 전체를 훑으면서 그 과정에서 사용된 전략 전술들을 수승화강과 문왕팔계의 전략적 관점에서 재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암이나 치매와 싸우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에서 궁궁은 배궁이라고 하는데 간꾀의 디자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칼 두 개를 합치면 십자 모양의 가위가 되는데 이 디자인의 핵심은 칼날 두 개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항상 비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역에서 간기배, 불획기신이라고 한 것으로서 바로 배궁, 간기배 디자인의 특징이자 구성 요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 모양의 가위를 어떤 상자, 틀 속에 넣으면 밭전자가 되는데 십자축의 위치를 변경시켜서 이런 전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W는 Fs,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지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사분면 안을 갈라서 이런 전전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프랙탈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염색체도 가위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궁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DNA의 경우에는 상보적이기 때문에 배궁만이 아닌 만궁의 디자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궁이 서로 등을 진 배궁은 가위 디자인으로 뭔가를 자르는 용도로 쓰인다면 궁궁이 서로 마주본 만궁은 표주박 디자인으로 뭔가를 담는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궁궁의 디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생명 현상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새로운 쓰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12문장이라는 중국 황제의 골룡포에 들어가는 디자인들인데 훌륭한 황제가 되려면 이런 도구들, 대상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이 중 마지막에 있는 이 둘이 보와 불인데 보는 도끼 형태의 디자인이고 불은 배궁의 형태로 중간에 자유도를 의미하는 십자 형태가 도출되는 디자인입니다. 대개 보와 불이 한 쌍으로 쓰인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도끼인 경금으로 아름드리 나무인 간목을 쪼개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간목이 장작으로 쓰이게 되고 이걸 사용해서 모닥불, 정화를 피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벽갑인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목을 쪼개서 모닥불을 피울 용도가 아니고 자유도를 가진 십자가 모양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벽갑인불 또는 벽갑인궁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을 반으로 쪼개면 궁자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큰 도끼인 경금으로는 반으로 쪼개는 데 쓰고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때는 작은 조각칼 같은 신금이 필요하게 되며 경과 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유금입니다. 그 유금에다가 4개의 다리를 달면 높을 존자가 나오고 여기다가 고을, 영역을 뜻하는 읍자, 우부방을 붙이면 나라 이름 정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성씨로 주로 쓰이는 글자죠. 격암유록에서 정씨는 재림예수나 미륵불처럼 후천개벽 세상에서 인류를 구할 구세주 같은 개념의 존재인데 이름에 이미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인류를 구할 것인지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금으로 갑목을 쪼개서 자유도와 실용성, 쓰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금으로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으며 사방팔방 모든 방면에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고한 자신의 영역, 나와바리를 가진 사람이 곧 정씨인 것입니다. 격암유록에서는 이러한 구세주 개념의 인물을 계룡 정씨 등으로 지칭하는데 이제까지는 계룡산을 수도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해석에 있어서의 디코이, 진짜 의미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유인하는 가짜 미끼인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왕정이 폐지되었고 대통령제를 선택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요즘 세상에 누가 다시 제국을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룡 정씨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려 합니다. 복희팔괴가 도출된 원리는 아래에서 위로 양효와 음효를 쌓아가면 나오는 순서대로 8개의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걸 중간에서 잘라서 원형으로 이으면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극 문양의 음양의 소장 관계에서 마주보고 있는 릿괴와 감괴의 가장 윗부분, 그림에서는 가운데 있는 상효들만 서로 자리를 바꾼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화가 건태리진과 손감간곤을 이어주는 매듭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중간 부분은 감괴와 릿괴가 서로 가지고 있던 효를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회전하면서 진동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자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가끔 일이 있거나 명절에는 친정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복희팔괴의 동력, 엔진은 수화에 있는 것입니다. 문왕팔괴는 건, 태, 리, 진을 밖으로 배치한 다음에 손, 감, 간, 곤을 꼬아서 배치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깊은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매듭 부분은 진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진손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려놓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계속 진동과 회전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진으로 보면 계룡, 풍래익괴가 되는 것이고 위상차가 뒤집혔을 때의 진손으로 보면 용사, 뇌풍항괴가 되게 됩니다. 수화가 내연 엔진이라면 진손은 전기 모터라고 볼 수 있어서 문왕팔괴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진손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엔진 내지는 ECU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룡은 진손이고 목이고 생명이며 정시의 유금은 목을 쪼개고 깎아서 쓰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룡정시란 목과 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즉 생명공학자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수역학의 넥스트 레벨은 곧 새로운 차원의 자연과학이라고 봅니다.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항팔계에 근거하여 생명공학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암과 치매 같은 질환을 퇴치하고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인데 어느 한 명으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 집단이 곧 인류의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문항팔계의 소승화강은 단지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장치와 원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우로 산풍해인의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까지도 통합되어야만 풀로 작동해서 실로암의 생명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후천개벽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격암유록에서 제시된 경고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요약한다면 엄청 살벌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Join us or die 인 것입니다.